오늘은 어떤 이런 다육이의 어떤 특징과, 그리고 어떤 물음병이 뭐 바이러스라든가 다른 거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저기 지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데, 뭐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뭐 비가 오락가락 예상돼 있죠. 태풍은 이제 우리나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지만은, 어제 밭에 갔더니 저번에 영상에 올린 토마토는 완전히 다 박살이 났더라고요. 완전히 다 박살이 나갖고 뭐 역병이 이렇게 병이 번져가지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잘 안 되더라도 토마토만 잘 되기를 바랬는데, 뭐 세상에 뭐 소소한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죠. 뭐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그러느니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한 20년 만에 이렇게 토마토를 전체가 다 이렇게 된 게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됐는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다육이는 밭에 놔둔 거는 하나도 죽은 게 없더라고요. 그냥 다 멀쩡하고, 이제 이거는 저기 집에 이제 비 한 번 맞힌 다음에 이제 집에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완전히 더 이상 통통해질 수 없을 정도로 통통해졌네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카메라로는 어마어마하게 통통해요. 지금 이파리가 뭐 완전히 보톡스 맞은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통통하거나 그러면 이제 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얘도 이제 달샤벳인데, 얘는 통통해지다가 이렇게 또 엄청 이제 치마를 입네요. 실내에서 나서 그런지 치마를 입는데, 다육이들이 보통 통통해지기, 물에 차면 이렇게 물에 부른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파리들이 이렇게 퉁퉁 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거는 여기 달삽에서 딴 이파리인데, 뭐 줄기까지는 물음이 안 온 것 같은데, 이게 심해지면 이제 줄기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내가 다육이가 이렇게 물이 그렇게 뭐 다육이가 습은 좋아하는 식물은 아니지만은, 요번에 보면은 뭐 전에도 그런 거지만은, 노지라든가 뭐 그냥 채소 키우는 밭에 나온 것도, 물론 그게 이제 말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도 거의 문제된 게 없어요. 오히려 집에 이렇게 들어온 거라든가 키핑장 안에, 하우스 안에 들여놓은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게 뭐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이게 이런 걸 보면은 다육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통풍입니다. 통풍. 뭐 통풍이 다육이한테 중요한 요소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통풍, 그다음에 햇빛, 물, 뭐 이런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풍인 것 같아요. 통풍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얘가 이겨내고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번에 보니까는 작물로 우리가 키우는 거는 그런 어떤 일종의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얘는 멀쩡한 걸 보니까는 다육이도 보통 이게 통풍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물에 같은 데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물음병이 오는 것 같지는 전혀 않고요. 뭐 온다고 그래갖고 물음병이 왔다, 물음병은 완전히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오는 거고, 물음병이 아니고 입이 물러지고 통통해지는 거, 그게 이제 병으로 발전하는 거는 이제 세균이라든가, 뭐 세균 그러는 박테리아라든가, 아니면 뭐 진액이라 그러는 곰팡이성 포자류성에 의한
균, 우리가 무슨 곰팡이병 비슷한 거죠. 다 그런 거에 의한 거가 병으로 발전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다육이는 이렇게 하나가 물른다 그래도 옆에 그렇게 전염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대규모로 전염이 되거나 그런 거 보면은 그 다육이는 그 병에는 굉장히 어떤 내병성, 천성적으로 내병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쁜 게 문제가 아니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한 2달 동안은 이렇게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죠. 이제 이것도 이제 적응을 하고 그러면은 뭐 그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막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돼 가지고 갑자기 기온이 바뀔 때는 이게 더 취약하답니다. 보통 이렇게 돼 갖고 이제 그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물론 뭐 이렇게 그 웃자라거나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 거지만은, 대부분 걱정하는 건 이제 무름병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걱정이죠. 그 무름병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다육이는 보통 깍지벌레가 이제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뭐 진딧물도 생길 수도 있고 응애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나방 피해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심하게 문제되는 거는 이제 깍지벌레에 의한 뭐 잎 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뿌리라든가, 특히 뿌리 부분에 이제 빠는 손깍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일으키는 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박테리아라고 하는 그 세균하고, 그다음에 그 포자성균인 그 일종의 곰팡이성 균이 있죠. 이 곰팡이성 균은 진짜 세균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액균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 그 무좀균 같은 거, 이제 무좀균 같은 것도 뭐 각종 병이 있지만은 그런 균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자연계에서는 뭐 각종 부패균이라든가 뭐 버섯 같은 것도 이런 그 일종이고. 근데 이게 여기서 바이러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홍역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그 세포 핵이 없는 겁니다. 세포 핵이 없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대사작용을 하질 않아요. 대사작용을 하질 않고, 그 대사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뭐 먹고 배설하고 뭐 이런 인프트가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는 건데, 얘는 그런 걸 하질 않죠. 그리고 생식적 침투를 해가지고 그 세포에 있는 그 어떤 그 영양 섭취라든가 대사작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세포의 분열, 그 생식작용을 철저하게 이용해다가 이제 쓸모가 없으면 버리고 이제 또 딴 데로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치료약도 없고 사실상은 예방약도 없죠. 왜냐면은 얘가 무슨, 저번에 제가 올린 동영상을 한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약의 어떤 기본적인 거랑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드렸는데, 그 농약이 어떤 균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그 작용 기작이라는 거를 좀 설명드린 게 있는데, 농약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거기서 보면은 뭐 세포막 형성을 억제한다든가, 그러니까 핵산을 합성하는 걸 방지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대사작용을 방지한다든가, 호흡작용을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세포 형성 물질의 분비를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생식작용을 방지하는 뭐 이런. 근데 얘는 그런 작용을 일체 하질 않죠. 그러니까 얘를 죽일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려면 얘가 거기서 살고 있는 본래 여기 세포를 죽여야 되죠. 세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식물이 죽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할 수가 현재의 과학으로는 얘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 식물한테 그런 엄청난 자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어떤 그 치료하거나 뭐 예방하는 약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게 힘든 일이죠. 과학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반지 같은 게 저수지에 빠졌는데 물을 다 퍼내면 그 반지를 꺼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모두 꺼내가지고 반지를 찾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바이러스, 뭐 동물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균에 기생하는 세균 바이러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바이러스가 식물 바이러스가 한 500여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일 처음 많이 연구가 되고 제일 처음 발견된 게 이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그러는 건데, 대표적인 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뭐 그다음에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다음에 토마토 위변조 바이러스, 뭐 그리고 요새 한참 또 유행하고 있는 고추에 대한 뭐 칼라병 바이러스라든가 뭐 그런 게 한 5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는 대사적이나 생식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를 갖다가 하는 거는 그 얘를 갖다가 옮기는 매개물을 예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개물을 통해서 옮기는 거니까, 그 우리가 보통 뭐 박테리아라고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조건에서, 특히 뭐 이런 습도가 많은 데 있으면 뭐 곰팡이성 포자성 곰팡이성 균이 제일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높으면 그게 제일 좋아라는 환경이죠. 이게 햇빛 성균이라는 게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방성균도 역시 이제 곰팡이성 그 균인데, 그거하고 이제 성질이 전혀 다른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질이 다른 거죠. 전혀. 근데 이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매개물, 그 보통은 진딧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추 같은 거는 부터 총체벌레를 통해서 이제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위 같은 게 무슨 깍지벌레를 통해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된다고 그러는 어떤 문헌, 그런 거는 뭐 물론 뭐가 매개물이 있어야지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거니까는, 그 깍지벌레에 의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런 문헌은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이걸 제가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니까는 뭐 그런 문헌이 있는데 못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바이러스라는 것 특성은 이렇게, 물론 바이러스도 이게 얘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부위에 따라서 입 같은 데 하면 보통 위축이 된다든가 광합성을 방해를 못하게 돼가지고 말라 한다든가, 무슨 검은 점 같은 게 나타나면서 점점 모양이 뭐 모자이크 모양으로 되면서 엽록체가 파괴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뿌리라든가 줄기에 이제 얘가 침투를 하게 되면 뿌리나 줄기가 썩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 다육이처럼 하루아침에 이렇게 물러서 간다 그러면 얘가 충분히 바이러스를 자기 증식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비활성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진짜로 고도의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죽일 수는 없죠. 이게 활성화되면은 생물이 되는 거고, 비활성화됐을 때는 무생물이니까, 뭐 인간이나 다른 모든 뭐 다육이나 이런 거는 유한한 삶을 하지만 얘는 거의 무한한 삶을 산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뭐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게임이 안 되죠. 우리가 시베리아 동토 같은 것도 녹음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속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르죠.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지만,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깍지벌레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육이가 가는 거는, 이게 어떤
이제 이 다육이만이 가진 특수한 어떤 생리작용, 그러니까 비효율적 광합성을 하고, 얘는 증산작용을 거의 못하죠. 거의 기공이 항상 닫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광합성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물이 자기 필요한 이상을 들어오면 얘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보통 우리가 식물 같은 데 보면 물이 자기가 필요한 이상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그 잎을 통해서 다시 증산작용을 하거나, 무슨 열매 같은 게 있으면 열매에다 왕창 글로 보내서 모은 다음에 열매를 터트려 버리죠. 그래갖고 자기 수분 주시는데, 얘는 그걸 갖다가 그런 거 못하니까는 얘도 스스로 이제 자기 입 같은 데 모아가지고 입을 터트려 버립니다. 입의 세포막을 터트려 버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터트려 버리면 죽는 거고, 그게 터트렸는데, 그때 이제 균이 그런 걸로 이제 접합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이러스, 균 접합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음병이 와가지고, 근데 세균성, 보통 세균에 의한 물음병은 보통 그걸 갖다가 썩는다고 그러는데, 보통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곰팡이에 의한 거는, 물음병은 보통 냄새가 안 나죠. 그리고 물 같은 데 썩은 걸 놓으면은 이제 흐물흐물 기어 나오는 게 있으면은 보통 세균에 의한 감염이고, 아무것도 기어 나오는 게 광학 현미경 같은 거 보면 당연히 보이겠지만은, 바이러스는 안 보이지만은, 이게 기어 나오는 게 안 보이면 보통 포자성 균에 의한 이제 균의 침투라고 이제 보는데, 이 바이러스, 지금도 이제 이 바이러스는 보통 다육이에 대한 바이러스는 일단은 깍지벌레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얘가 다육이가 무슨 진딧물이 그렇게 왕성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총체벌레나 이런 것도 왕성하게,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제일 주로 매개하는 게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이런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보통 농장에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게 사람이 사오거나 어떤 농장의 이동 그런 걸 통해 갖고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런다고 봐야죠. 보통 최초의 인간이 규명해낸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도 수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액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진딧물이나 진드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옮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진딧물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어떤 이거 바이러스에 관련된 감염체를 갖다가 했는데, 어떤 이 몸이 서로 부딪히거나, 이거 좁은 데 막 하면 몸이 서로 부딪히거나, 이제 어떤 이파리 같은 게 상처가 나고 그러면 글로 이제 감염이 돼 갖고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새로운 잎이 나올 때 꺼무직직한 줄이 생긴다든가, 그게 위축되고 제대로 못 자란다든가, 죽이나 그런 데서, 물론 하지만 그거는 약간 바이러스 특성상 드문 현상이고,